저는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의 계획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아요. 이 사람의 계획은 뭐냐면 엄청나게 큰 스타쉽을 만들어서 그 우주선 그대로 화성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구에서 달 가고 그 다음에 달에서 화성 가고 노선들이 생기면 마치 우리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구분하듯이 지구에서 출발해서 중간 기착지 정류장들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진짜 그런 행성간 탐사선 같은 걸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시외버스인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노선들이 구분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는 한국의 우주 스타트업인데요. 누적 투자 금액이 무려 300억이 넘고 내년도에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의 신동윤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의 신동윤이라고 합니다. 네, 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되게 작은 발사체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실어서 발사해주는 일종의 로켓 배송해주는 업체고요. 그 예를 들면 뭐 위성 하나 이렇게 딱 보내야 되는데 10kg짜리 2개 500kg로 올려주세요 하면은 받아서 택배처럼 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들이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궤도에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지금 우주 발사체밖에 없어요. 이거를 원하는 고객들은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있던 발사체들은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처음부터 큰 위성 만들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대형 발사체들보다 한 단계 더 작은 한 개의 작은 인공위성들을 한 군데씩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작은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약간 농구로 치면은 3점슛 멀리서 날리는 이제 가드들만 있는데 골대 밑으로 가가지고 슉슉 그렇죠. 쏴주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네요.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X나 이런 데는 요새 워낙 잘 나오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인공위성을 한 번에 막 수백 대씩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인공위성들을 처음에 이제 위성망을 만든다고 하는데 망을 만들 때는 위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 위성들 중에 어떤 위성이 언제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교체해 줄 수 있는 수요도 나중에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발사체의 사이즈를 줄인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까지 다 그대로 줄어들 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발사체에 뭐 지상하고 통신하는 부품이 있는데 그거를 대형 발사체라고 해서 일부러 크게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품들은 사이즈가 줄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작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개발해야 되는 포인트들 중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성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발사체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라든지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반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을 해서 그걸 인테그레이션해서 날리는 시험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발사체 재사용을 위해서 필리핀 정부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로켓 1단을 저희가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하고도 저희가 MOU를 사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켓의 그 회수를 하기 위한 회수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창업 초기부터 한번 이렇게 좀 대표님 어떻게 성장해 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 분야의 꿈을 꾸고 이제 실력이나 뭐 지식들을 쌓아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로켓 만들어서 쏜 게 저는 중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에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상공한 10km까지 발사하는 시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갓 들어가선 하이브리드 로켓을 발사를 했었고요. 초반 1년 동안은 뭘 만들어서 시험하면 그냥 다 터졌어요. 왜냐면 아는 게 없이 그냥 생긴 것만 인터넷에서 보고 비슷하게 보고 만드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게 로켓이 사실은 이런 원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부품을 이런 걸 단 거구나 뭐 찾아보면서 조금씩 배우게 되고, 로켓만 그냥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론들도 배워야겠구나 해가지고 책도 사다가 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이제 독학을 쭉 하신 거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꿈을 꾸면서 계속 발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마땅한 계기라는 게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좋기로 약간 세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별 보고 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 망원경 살 돈이 없으니까 뭐 망원경도 직접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저거 아니면 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나사 같은 데 취업을 하거나 스페이스X 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좀 외국 가긴 싫다 하면 이제 뭐 항공우주 뭐 과학연구원 이런 데 좀 들어가 볼 수도 있을 텐데 좀 창업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저를 또 창업하라고 그 막 꼬드긴 진짜 나쁜 선배들이 몇 명 있으세요. 예, 그런 선배들 때문에 이제 꼬드겨서 창업을 당하게 됐습니다. 창업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저는 뭐 시리즈 A, B 뭐 이런 거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오죽하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창업해서 시리즈 A 받을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다 A였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살면 되게 괜찮겠군, 투자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시리즈 B 받으니까 성적도 B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C 받기 전엔 졸업해야겠다. 예,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분들은 왜 그 창업하라고 계속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쪽에 이제 막 좀 잘 된 사례들이 작년 올해쯤에 뭐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글쎄요, 왜 투자했는지는 그냥 저도 나중에 그냥 들은 얘기지만 어쨌든 우주 창업을 처음에 1세대로 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 계세요. 그분들이 그냥 뭔가 이런 아이템으로 하는 친구들을 한 번쯤 뭐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우주 개발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뭐 과거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도 많았고 우리나라 자체가 그냥 홀로 서는 데만도 굉장히 시간과 힘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게 되고 나서 진짜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해서 했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 누리호를 만들자마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 또 뭘 개량을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누리호를 항우연에서 그냥 다 만들진 않아요. 물론 설계는 항우연이 하지만 그걸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 있는 기존의 뭔가 제작 산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의 인더스트리가 우주 산업에도 먹힌다는 걸 보인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여기다 막 돈을 왕창 넣고 있잖아요. 아마존의 뭐 제프 베조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누가 먼저 뭐 민간 우주 여행하냐 뭐 이런 걸로 경쟁하고 이 부자들이 왜 이렇게 우주 산업에 돈을 넣는 건지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왜 우주에 가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답은 그냥 멋있으니까 하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되게 넓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는 그 지구의 표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표면 위에 기어다니는 개미 같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지구의 자원들이 고갈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지구의 모든 물질들은 다 소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더 넓은 세상을 찾아서 떠나야 되고요. 그런 기회들을 포착을 했으니까 저는 돈을 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린 시절의 꿈?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이유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큰 리턴이 있다는 걸 확신하니까 그만큼의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비행기를 한번 타고 이제 착륙하면 그거 버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주산업 역사상 60년 동안 그랬어요. 한 번 목적지에 도달한 로켓은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주 산업도 기존의 산업들이 하던 방식들을 그렇게 하나씩 오히려 가져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어디선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또는 이제 근미래 우주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 아니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미 우주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스타링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주 인터넷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 사실 우주 인터넷은 80년대, 70년대부터 이미 쓰고 있던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우주에서 뭐 기상 관측을 하고 그 위성 영상을 찍어서 지도를 만들고 하는 것들도 이미 사실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걸 하는 사업자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뭔가 우주 산업이라는 게 계속 확대가 되고 하면서 어떤 회사들도 생기고 있냐면, 사실 AI 기술이 제일 잘 쓸 수 있는 데가 사실 우주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위성 영상 그 진짜 건물 보면은 막 수천억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사람 손으로 마킹했는데 그거를 이제는 AI가 실시간으로 마킹하고 지도를 조금 더 빠른 주기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산업들이 이미 좀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사이즈들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같은 돈이면 위성을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구를 동영상 찍듯이 찍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냥 대충 생각을 해봐도 창업을 하고 몇 년 동안 매출이 발생할 기미 자체가 안 보이는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발사체 개발하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항우연하고 이제 같이 R&D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이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발사체를 쏘기 전에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르면 발사체를 쏠려는 고객들한테서 미리 이제 계약을 수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계약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 방사능 측정하는 시험을 지금 진행하는 회사가 있는데 뭐 시험 발사니까 좀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이제 발사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냥 순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300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쏘는데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한 뭐 100억 든다고 치면은 그냥 3번 실패하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제 한 번 발사할 때 뭐 한 2-30억 정도 듭니다. 그 정도로 적게 비용이 드는 사이즈로 발사체를 타겟팅을 한 거고, 또 이제 그런 작은 발사체를 살 수 있는 수요가 이제 생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좀 발사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리호나 이런 것들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죠, 로켓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볼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로켓을 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로켓을 발사를 하는 게 저희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말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근접한 형태로 이제 상장을 간다. 예, 그렇죠. 어쨌든 이제 아직 20대시고
한 3, 40년 이 우주 사업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어디까지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마치 우리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구분하듯이 노선들이 구분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구에서 출발해서 중간 기착지 정류장들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진짜 그런 행성 간 탐사선 같은 걸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공항 같은 우리가 그냥 이미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반 시설에서 이륙해서 우주 정거장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행기 형태의 우주선을 만들어서 진짜로 6인승, 10인승 정도 되는 그 사람을 태우고 공항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이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우주선을 좀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들이 생기면은 우리 삶이 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주에 가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에 뭔가 특별한 인간에게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주는 게 있어서 미국 여행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주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기존에 내가 못 해봤던 거고 새로운 거고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걸 찾아가려는 욕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영원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저 우주 공간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는 당연히 이제 사람을 수송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사람들이 뭔가 우주에 가서 경험을 하는 것만이 우주에 가는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